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임기 후반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대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하면서 언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장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선도국가는 그 전통적 개념의 선진국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종래의 선진국 개념보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찌 보면 세계사적 변화의 그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조금 더 야심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코로나 방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국격이 높아졌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반응을 많이 접했는데요. 그 문 대통령은 이제 방역을 넘어서 당면한 경제 위기와 또 앞으로 다가올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한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와 국제 관계를 각각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먼저 이제 경제와 관련해선 선도형 경제로 이제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리딩하는 나라.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관계 부분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위기를 이제 가까스로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그것이 이제 문 대통령의 선도 국가론의 배경입니다. 예. 이 K 방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어떻게 강화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먼저 당장은 예. 그 방역과 일상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이제 일단 하나 급선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역시 조금 선제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다음에는 또 하나 어제 이제 질병본부를 청단위 조직으로 승격시키는 보관을 밝히셨죠. 이런 제도적 개혁을 차질 없이 해 나가는 것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본을 만약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관 같은 이제 방역 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요. 그 지역 조직을 갖추게 돼서 지자체와 이렇게 방역에 협력해서 지역사회 감염에 혹시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에 그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전담병원은 아마 대형병원 한 곳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권역별로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병원이 이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확산하고자 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감염병 대응의 이제 모범 사례인 K 방역 모델을 그 국제 표준화하도록 그 국제 표준 기구 그러니까 ISO에 순차적으로 저희 방역 그 내용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규모 진단 검사로 공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동 동선을 다 찾아내고 그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규명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격리해서 치료를 이제 격리 치료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러한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K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예. 앞서서도 이제 선도형 경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경제 정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습니다. 또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꺼내드렸는데 혹시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일단은 그 이미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2년 이상 이 한국판 뉴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세 가지 밑그림을 발표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한 활용 사업, 그다음에 5G 인프라 조기 구축, AI 인공지능 인프라 강화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의료,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비대면 유통 등을 육성해서 그 비대면 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화한 사회간접 자본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네. 도시와 뭐 산단, 그다음에 도로 교통망 같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한국판 그 뉴딜 구상은 과거 이렇게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는 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요. 아마 6월에 예. 1차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달에요. 예. 예, 다음으로 남북 관계 질문인데요. 일단 어제 연설문에서 새로운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예. 질의응답에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예, 했지만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예. 대한 뭐 제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오보성 축축 보도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힘들 거라고 내다보시는 거죠? 예, 뭐 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4차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은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남북 관계의 핵심은 북한의 호응일 텐데 맞습니다. 예. 북한의 호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좀 시원한 예.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 그 추진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정부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어제 대통령께서 이게 단순한 군사 안보가 아니라 그 인간 안보로 예를 들어 이제 질병, 그다음에 재난, 환경 등에 있어서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넓히셨습니다. 예. 예. 넓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50%가 넘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이제는 이제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이걸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네. 지금 한미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제 협상의 기본입니다. 예. 따라서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따라서 그 상황이 이제 이런 만큼 현재 이제 다양한 추측성 보도라든지 어떤 제한형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기 예.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3주년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이번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이 이번 주말이면 딱 100일이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도 안 그렇다면 이제 세봤는데. 100일간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개인적으로 지켜본 이제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요. 제가 그 청와대 이제 공식 스피커이다 보니까 예. 사실 개인 소회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역시 조금 더 주저스럽습니다. 그래서 소회 같은 어떤 저의 이제 주관 대신에 예. 네. 그냥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아, 예. 소개해도 궁금하네요.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임명된 첫날부터 바로 예. 저 현장에 투입돼서 그게 2월 7일이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을 수행해서 충남 아산 중앙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앙시장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반찬 가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 여사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저 경기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반찬 가게 여사장님께서
거지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예.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에게 이제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이 며칠 뒤 조선일보의 일면에 비중 있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날 보도된 날 아침에 대통령을 이렇게 뵀는데 예. 그 거지 같아요라는 그 발언이 불쾌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소탈하고 서민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변인이 그분을 그 국민을 좀 대변하시지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달라. 국민을 대변해달라. 대변인이 대통령 말고 국민을 대변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청와대 기자실이 이제 춘추관에 나가서 예. 그 여사장님을 이제 대변한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제 멘트를 전하면서요.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국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적이 좀 인상적인 이제 기억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그동안에 예를 들어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라든지 비상경제 회의를 이제 1차부터 5차까지 직접 주재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그 특단의 대책을 과단성 있게 내리시는 모습을 옆에서 100일 동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 국민을 대변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또 이 일화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년차 대통령으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좀 이유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을 이렇게 받들고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각종 비상경제 조치에서 나타났듯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어떤 단호함 그러면서도 또 좀 이제 겸허하신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을 국민이 평가하시고 신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벌써 여권 내 잠룡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예. 대통령께 이 문제를 질문한 적은 없는데 예. 그래도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을 그렇습니까? 여쭤보셨는데 예. 입장이 없다는 게 아마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입장이 예. 없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이 잠룡이라는 질문이 나온 만큼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광재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다음 왕은 세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글쎄요. 제가 이제 기사를 제목만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읽지 않아서 어떤 취지로 그 발언을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만 이제 뭐 보는 견지에 따라서 그 지난 3년이 이제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종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태종이라는 단 하나의 형상에만 이렇게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저로서는 이제 참모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좀 이견이 있는데 예. 어쨌든 지난 3년에 약 3년 동안 이제 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남은 2년은 좀 세종의 모습을 좀 연상케 하는 것이 참모로서의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세종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종의 모습으로 인연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전반부는 좀 태종스럽고 후반부는 좀 세종스럽게 국민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이제 보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 또 후임자도 여전히 이제 세종의 치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분이 알겠습니다. 되실지는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